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또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다른 종목의 소외가 심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AI 쏠림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 연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구체적으로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단서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악영향,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강세, AI 쏠림은 지속되고 있죠.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물론 소외되는 친구들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지만 AI가 계속해서 증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얘네 덕분에 소외된 친구들도 지금 급락폭락은 면하고 있다. 오히려 소외된 친구들이 지금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길 거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소외된 친구들이 급락폭락할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좀 잠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갖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뭐 비슷한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쏠리는 친구들은 더욱더 쏠렸죠. 그죠? 강한 친구들이 계속 강하고, 일본 증시 약한 친구들은 뭐 계속 약하고, 그렇지만 약한 친구들이 급락폭락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증시는 뭐 요즘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 받아서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AI 종목들이 쏠림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실적이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 2000년대 IT 버블처럼 이걸 버블이다 라고 제가 이제 용기 있게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솔직히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싸지는 않다. 비싼 축에 속하지 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 있는 자리이긴 해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AI와 관련된 엔비디아가 대장이 사실 엔비디아인데, 얘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얘 말고 어떻게든 다른 거 소외된 걸 막 찾는다고 이것저것 다 해먹고 있잖아요. 뭐 그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까지 해먹고 있고, 뭐 그죠? 뭐 유리 소재 업체, 뭐 코닝 이런 것도 해먹고 있고, 하여튼 뭐 AI 갖다 붙이면 심지어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전력 설비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붙여서 AI로 갖다 붙여가고 다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기 5등, 6등, 7등까지 시세들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끝자락이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소외된 친구들을 따라 사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있고, 아직 얘네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얘네는 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신호도 없기 때문에 하방 베팅도 지금은 곤란한 상황. 이도저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쏠림이 너무나 심각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난 뭔가 가만히 있긴 좀 뭐하다, 나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비싼 AI 종목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고위험 투자 한번 보겠습니까?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엔비디아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가장 비싼 그런 주식들을 추격하는 게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어쩌면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투자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그런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몰빵 뭐 이런 거를 하면 가장 위험할 수 있으나, 아니면은 뭐 비중을 약간 조절하면 되죠. 조금만 산다거나 뭐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갖고 간다거나, 하여튼 이 비중을 조금만 조절하면은 그나마 조금 좀 안전한 뭐 그런 투자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난 이런 거 난 뭐 이런 거고 뭐고 난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소외된 친구들이 올라온다라는 신호를 주면은 그때 소외된 친구들을 뭐 일부 담아보는 전략, 뭐 이런 게 뭐 더 그나마 뭐 조금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뭐 좀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나 완전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예 뭐 주식에 관심을 끊고 현금만 갖고 가는 것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어떤 게 뭐 정석적인 전략이냐라고 본다면은 이 정도쯤이, 여기서부터 이 정도쯤이 약간 정석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현금을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갖고 있거나 좀 소외된 친구들을 뭔가 해보려고 뭐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일부 주도주들 AI를 조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정석적인 투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를 너무 비중을 높게 갖고 간다, 이런 거는 일단은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방 투자를 생각한다, 이건 아직 아니죠. 이거는 뭐 거의 투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AI 몰빵 치는 거나 하방 투자하는 거나 사실 그 위험도가 좀 비슷비슷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도저도 좀 뭘 하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좀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뭐 여기서 한번 주식시장에 한번 쿵 하고 조정이 나오면 그때 눌림시 매수하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차라리 이런 게 안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임이 분명하긴 합니다. 하여튼 뭔가 내가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강한 놈을 추종해야 되는, 가장 강한 AI를 비싼 걸 알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해나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시간 잘 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언제나 그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시간 잘 보내면서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때가 맞다라고 봅니다. 현금 비중 들고 있는데 이제 이 현금을 언제 쓸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조바심, 그런 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쏠림이 심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연 6천억 달러를 빅테크에서 AI에 투자한대요. 6천억 달러를. 근데 수익이 1천억 달러랍니다. 이거 지금 주가가 좀, 그죠?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품이 꺼지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거는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쓴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AI 쏠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게 박살나면은 주식시장 전체 혹은 금융시장 전체가 박살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이 AI의 강세가 금융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쓰러지는 건 금융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지금 AI가 이끌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지금 혼란스럽다 말씀드렸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박스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AI가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다 보니까 얘가 꼬리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AI 주식들에 비해서 훨씬 시가총액이 큰 형님들이라 볼 수 있는데, 큰 형님들이 AI가 워낙 잘 오르니까 얘네가 지금 낙관적으로 바뀌려고 그래요. 그래서 AI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도장 찍은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약에 여기서 자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이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 써있긴 합니다. 인프라 투자가 투기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조금 더 좀 섬뜩하실 수도 있는데, AI로 전력 소요가 폭증한다라고 하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그런 종목 몇 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국 증시에선 땡땡 일렉트릭 붙은 종목들이 전력 인프라 종목이라고 해서 엄청 잘 나갔다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에서 뭐 콘스텔레이션인가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소식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그쪽 섹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묶어서 이제 ETF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ETF들이 지금 대거 상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요즘에 이게 세력들이 탈출하는 어떤 주된 방법이긴 하거든요. 어떤 세력들이 주식을 막 해먹을 거 아닙니까? 막 해먹고 나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해? 예전 같으면은 이걸 개인들한테 일일이 다 떠넘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ETF를 만들어 갖고 상장을 시켜서 ETF한테 자기네들이 들고 있던 주식 물량을 다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이 쓱 빠져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ETF가 대거 상장된다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주식들도 솔직히 조금 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력 인프라 주식 이런 것들, AI 테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기 뭐 물론 굉장히 주가 상승률은 좋아서 얘네들도 뭐 거의 대장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AI란 종목, AI란 테마 내에서 생각해 보면은 등수를 좀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일 텐데, 그 어떤 AI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종목,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등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하도 많이 올라갔고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ETF까지 무더기로 상장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그죠?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어떤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충분히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말고는 투자를 하자면 대안이 없긴 해요.
비싸더라도 원자력, 뭐 전력망 투자, 인프라 투자, 비싸더라도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사야 되는 게 지금 굳이 하자면 이제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더 얘네가 단기적으로 대장이 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전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소외된 친구들이 차라리 뭐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소외된 친구들이 언젠가 오를 수 있는데, 소외된 친구들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잘 보시고 러셀 지수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펼치면, 낙관론의 랠리를 불을 붙여가지고 금리가 막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달러가 막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러셀 지수가 막 추세적으로 오르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제 본격적으로 쥐구멍에 볕이 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외된 친구들을 본격적으로 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쥐구멍에 볕 든다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볕이 들 것 같긴 해요. 볕이 들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시고 싶다라면 우리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전반적으로 네가 이야기한 조정이 나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로는 얼마나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외된 주식들을 사는 것도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방 베팅을 한다, 공격적으로 시장이 아래쪽으로 간다 해서 베팅을 한다는 거는 또 얼마나 많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빨고 있던가, 솔직히 그게 좀 아쉽고 약간 배가 아플 수 있지만, 손가락 빨고 있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한 발이라도 담그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어쨌든 이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중국에서 경제 낙관론 다시 슬슬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3중 전회에서 성장률 전망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렸죠.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목표인데 최대 5.4% 경제 낙관론을 이렇게 지금 슬슬 냄새를 피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중국 증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증시는 올랐는데 오늘은 빠졌죠. 이런 내용들 봤고, 저기 그 연준에서도 어쨌든 이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연준도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데 연준이 모를까요, 그죠? AI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 목덜미를 쥐고 있다라는 거를 연준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아마 AI 쏠림에 대한 나름의 경계를 하고 있긴 할 거예요. 다만 근데 파월 의장이 주식 시장에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입에서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연준에 뭐 어쩌고, 하여튼 뭐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죠? AI 쏠림이 심각하다, 이 쏠림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의 결과로 대형은행 띄워주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젠가 나온 뉴스인데요, 연준에서 대형은행들의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너무 비싸지만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가지고 얘네를 이제 여기서 나온 돈을 공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큰 덩어리가 없다라고 대안이 없다라 말씀드리는데, 이 대안이 미국 금융주들, 대형은행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얘네가 약간 AI의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순환매로서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대형은행들이. 그래서 연준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대형은행들을 좀 띄워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대형은행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실적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여기 뭐 기사에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뭐 미국의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대형은행들이 이제 뭐 배당도 늘린다라든가 또, 그죠? 약간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시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을 좀 살리면서 어떻게든 시장의 순환매를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S&P 지수나 뭐 금융주들이나 아직 미국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엔비디아, 아직은 AI 쏠림, 이런 게 더 심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AI만 아직까지는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은행들이고 뭐고 이런 애들이 가려면은 달러나 채권, 얘네가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본 것 같고, 오늘 저기 TSMC 뭐 실적 발표됐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서프라이즈 했대요. 그래서 TSMC가 오늘도 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TSMC 엄청나게 얘네도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더 오르고 있습니다. 6개월 차트, 보시다시피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지만 대안이 없다고요. 그래도 더 오르려 그런다고요. 오르는 친구들이 계속 오르려 그럽니다. 오늘 이런 영향을 한국 증시도 좀 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올랐죠,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시장 자체 지수들은 좀 부진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짱짱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전반적인 뭐 기술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처럼요. 유럽 증시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죠? 개장한 지 한 30분쯤 됐는데 상승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급락 위기, 폭락 위기입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고요. 그래서 일단 막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뭐 꾸역꾸역 살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없고 어느 정도 그냥 지켜야 될 자리만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좀 보자면 독일 증시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답답한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혼조한 구간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프랑스인데 전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프랑스가 중요한데 프랑스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냥 지켜야 될 자리는 대충 지키고 있습니다. 혼조한 구간인데 약세가 좀 강하긴 강한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긴 강한데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급락 폭락은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정도 확인을 했고요. 솔림 심화라 말씀드렸죠, 그죠? 일본 증시 솔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오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제 이미 레벨업을 했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림 강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 증시의 소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어떤 경기 부양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낙관론을 불지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반응을 하는 게 어제 나온 장대 양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바닥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 바닥이 중기 바닥이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만 빠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가 장기적인 바닥이 된다라면 중국 증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얘가 여기까지 훅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이렇게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인 이런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소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TSMC는 오늘도 올랐으니까 대만 증시는 아마 오늘도 강세를 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된다. 근데 단기바닥, 이 양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바닥 가능성도 그리고 3중전에 그런 것들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들 좀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일단 강세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약세가 위로 올라가는 이 약세 흐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낙관론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약해져가지고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워낙 낙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율들이 혼란스러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좀 그렇습니다. 엔화는 물론 워낙 추세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워낙 올라가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추세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찔끔찔끔 올라오나 이 워낙 시장 분위기가 낙관적이니까 달러 약세에 이런 힘이 좀 강해가지고 얘도 일단 움직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엔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요즘 분위기가 낙관적이니까 그 힘이 좀 많이 약해졌죠. 그 흐름이 굉장히 둔화가 됐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엔화가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건 N1 환율인데 857원입니다.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전고점이니까 엔화 사야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본 가셔야 되는 분들은 사셔야 되겠지만은 엔화를 투자의 목적으로 사실 분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엔화 언젠가 엔화를 매수하면은 또 투자의 측면에서 엔화를 매수한다라면 큰 돈이 되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원화 강세, 워낙 시장이 낙관적이니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시장이 비관론이라는 거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시장이 낙관적이라는 걸 보여준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N1 환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 시장에 강력한 낙관론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N 아직 매수하시면은 좀 안 되겠죠.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직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죽을 수 있냐면 목표치가 이제 저희 밑에까지 사실상 열린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은 740원이 전저점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740원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뭐 물론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밑에 740원까지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밑에 자세히 찾아 들어가면은 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지지가 있고 지지가 있고 있겠죠. 지지력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여기는 2007년, 2008년에 만들어놨던 저점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건 신저가 랠리 중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사실상 이제 밑에 지지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면은 700 몇십 원짜리 전저점 자리 부근이 좀 그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락의 목표치는 이까지 열렸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얘는 이런 모양인데요. 아직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에 구체적인 아직 낙관론으로 간다라는 도장이 찍힌 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좀 분위기가 야, 이거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가는구나. 아직까지 뭐 지금 AI 비싸다라고 해도 AI 좀 더 해먹을 생각이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약간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워낙 시장이 낙관적이라 가지고 상승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늘 다시 뭐 5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당장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에 당장 여기 1390 얼마 1392원, 사실상 1392원이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1400원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저항입니다. 사실상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1400원을 넘어갈 생각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엔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을 확인해 보고 뭐 러셀 지수를 보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도장 찍은 건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1400원을 넘어가기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부리더니 막 연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더니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금융시장이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서 AI 랠리가 계속되면서 다행히 1400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분간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이 끝이 아니죠. 그죠? 예, 계속해서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받긴 받을 겁니다. 얘가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긴,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에 위로 계속 올라가긴 그것도 어려울 거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달러 비중을 일단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도 라인이 사실 진짜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이 정도 때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달러 비중을 이제 어쨌든 좀 줄여놓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장 초반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도 분위기 안 좋고 코스닥도 분위기 안 좋고 뭐 그랬는데, 글쎄요, 뭐 TSMC 실적 발표되면서 TSMC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 막판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회복을 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물론 뭐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이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코스피는 지금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아니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사실상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라 매우 강하고, 코스닥은 당장 여기 4월 말 5월 초에 만들어 놓은 전고점 저항 때문에 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보다 좀 계속해서 약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 저항을 넘어간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전고점까지 코스닥도 좀 랠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선 사실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석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아직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만약 코스닥을 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이제 확실히 이 자리를 넘어가면 돌파한착 하면은 돌파한착 하는 거 보고 눌림심매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시장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코스닥 지수 하방 투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스닥은 중장기적으로 결국 큰 박스권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몇 년치 차트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코스닥은 움직이는 게. 만약에 요 위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하방 진입하자고요. 지금 코스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위쪽에 박스권 상단 터치하고 박스권 중단, 지금 박스권 중간을 터치한 거예요. 중간 터치했다가 여기서 안 빠지고 다시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다시 이렇게 위로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보이고 있는 것과 이미 뭐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다시 얻어 맞아야겠죠. 그죠? 하방은 제 생각에 조금 위로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튼 큰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간에서 이번에 위로 튀어 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구나. 다만 여기 5월 초에 만들어놨던 이 전고점에 저항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당장은 못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죠? 코스닥이 좀 못 가면은 또 코스피가 또 조금 좀 더 잘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코스피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끝나는 순간이 돼야 그래도 코스피가 막 삼성전자도 해먹고 하이닉스도 해먹고 막 금융주들도 해먹고 다 해먹어서 할 게 없어야 제 생각에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순환매, 어쨌든 돈은 좀 제한적이고 그 와중에서 돌려먹어야 되니까 순환매, 그렇다면 일단 코스피가 좀 해먹고 나서 좀 비실비실해져야 코스닥으로 오지 않을까, 그 돈들이,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하방 진입의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간 조정 잘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봤고요. 하여튼 그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는 뭐 얼마 안 되긴 합니다.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수가 421종목,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네요. 435종목. 코스닥은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하여튼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주로요. 주로 대형주가 좀 많이 강한, 뭐 물론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어떤 시장의 쏠림 이런 거는 한국 증시에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같이 양대 지수들이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양대 지수들이 다 같이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면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어떤 그런 뭐 게임주 같은 거 있죠. 뭐 게임 업종들,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서 게임 ETF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조금 오를 수 있긴 있는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도 아직까지 소외된 업종들이죠. 얘네도 아직 박스권이고 어딘가 넘지는 못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순환매, 수익률 게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TSMC 실적 때문인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삼성전자 쏠림은 어느 정도 좀 완화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쏠림이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긴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삼성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 탄력이 둔화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조금 그나마 다른 종목들도 좀 돈이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일단 계속해서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찔끔 샀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4만원을 넘어가서 24만원을 안착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중인데 그 원래는 23만 6천원인가를 넘어가면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건데 어거지로 24만원에다가 지금 이 작은 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턱을 못 넘어가는 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간 조정으로서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제일 좋은 지금 현재 넘버원 종목이라고 아직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합니다. 뭐 코스피 지수보다 지금 더 강한 종목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론 뭐 최근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좀 밀리긴 했으나 하여튼 여전히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소외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것들이 뭐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종목들은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다 한들 그런 종목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소외되는 친구들이 좀 움직인 게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더 달려버리면 그럼 소외된 친구들은 또 계속 소외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게 맞긴 맞고, 대신에 아무거나 눌림시 매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쏠리는 종목들을 굳이 주식을 하자면 쏠리는 종목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뭐 그렇다면 뭐 나스닥, S&P 그냥 찔찔찔찔, 특히 저기 나스닥 이런 게 지금 좋습니다. 보시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를 저는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급등하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급등이 아니고 변동성 줄이면서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하여튼 오늘 밤도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다른 종목들은 또 부진할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러셀 지수 같은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뚜렷한 방향성 없죠. 위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는 일단 당장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와 환율 답답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